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산안 드라마 셧다운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미국 주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는요 예산안 관련된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화당 내에서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건 상황인데요. 원래는요 이 예산안에 관련해서 초당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었던 예산안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과 대다수의 공화당원과 그리고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놓은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안에는 바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포함을 해놓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돈을 막 팍팍 쓴다고, 이거는 공화당의 재정 보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반발을 한 상황이고요.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도 여기에다가 반발을 한 상황인데, 야 요거를 그냥 통과시켜줘? 야 너네 협상이란 거 모르냐? 야 우리가 이거 통과시킬 거면 최소한 부채 한도 문제, 내가 취임했을 때, 트럼프가 취임을 했을 때 부채 한도를 무제한으로 쓸 수는 있게는 그 정도의 법안은 만들어놔야지라고 하면서 현재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야 의원들 급여를 이렇게 많이 올려줄 거야? 예산안들 이거 이대로 통과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게 되면서 공화당 내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야 이럴 거면 그냥 셧다운 시켜버려, 미국 정부 그냥 정부 못 돌아가게 만들어버려라고 트럼프와 몇몇 의원들이 뻗대고 있던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공화당 내에서 알았어 그러면 우리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안에 대한 조항들을 바꿔볼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합의를 했던 내용을, 물론 구두 합의라서 당연히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국 바꾸기로 합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바로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내가 만약에 취임한다면,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면 부채 상한선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게 상한선을 2년간 유예를 하자라는 내용이 결국 여기에 대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행히 민주당이 원했던 내용 1,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재난 구호 패키지는 다행히도 포함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동의할 만한 여지를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다만 3개월간 정부 운영 자금에 대한 연장을 해주긴 하겠지만, 트럼프 내가 취임하고 내가 여기 대통령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가져갈 때까지 너네들이 돈을 쓸 수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줄 거야. 클린빌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운영 자금만 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드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자, 이 클린빌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클린빌은요 추가적인 정책이나 조건 없는 예산안입니다. 앞으로 니네들이 예산안을 제시할 때 사회복지 강화, 추가적인 조항, 환경 관련 예산 증액들 이런 거 다 추가하지 못해.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논쟁을 줄이고 너네들의 액션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이 클린빌이라는 정책인데요.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농업 법안에 대한 연장,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원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이 두 가지나 원래대로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bipartisan agreement, 양당의 초당적 합의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마디를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정책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자, 공화당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원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국가의 최선의 결정을 합시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예산안 투표를 마무리를 짓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호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야 어차피 우리 하원이 어차피 뭐 우리가 다수당이기도 하고 그냥 야 부채 상한선 내가 말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부채 상한선 2년간 유예한 거 빨리 찬성해라. 그 대신에 너네는 3개월 내가 취임해서 제대로 정권 가져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지금 현상 유지만 해. 추가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막아놓는 방식의 말도,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공화당에서 걸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미 이전에 구두 합의를 통해서 어떤 법안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들어와서 야 딜 좀 쳐야지, 셧다운 안 가려면 니네 딜 쳐야지 하면서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걸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 반응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당대회를 통해서 의논 중이고요. 어떻게 할지, 이 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논의 중이고요. 현재 민주당의 공식적인 발언이 이겁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야 셧다운 가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합의를 파기를 했고, 니네는 이미 우리가 합의를 했던 내용은 다 없애버리고 국민을 위한 기본 서비스들을 정부가 돌아가기 위해선 셧다운이 되면 안 되는데, 참고로 셧다운 되면 가장 먼저 멈추는데 우체국들 뭐 이런 기본적인 국민 서비스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갖고 니네들 협박을 한다고? 니네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 하원 대표 제프리스가 나와서 공화당의 새로운 예산안, 민주당은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임기 동안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야 니네는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새로운 예산안은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럽고 너네들은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제프리스도 공식적인 인터뷰를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참고로 지금부터 약 3-40분 뒤에 이제 미동부 기준으로 오후 6시, 한국 기준으로는 오전 8시부터 이제 하원 투표가 들어갈 텐데, 하원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왜? 공화당이 전부 다 동의만 한다면 일단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통과가 가능해요. 하지만 상원에서는 과반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는 예산안을 막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클린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채 상한선을 2년간 유예하는 부분, 이거는 진짜 코로나 때만 있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거의 부채 상한선을 유예한 거죠. 원래 부채 상한선 유예를 해주지 않고 원래는 조금씩 부채 상한선을 올려주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데, 이거 유예를 폐지하자로, 정확하면 유예를 하자고 하면서 부채 상한선을 없애자고 하면서 트럼프가 마음껏 날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동시에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절하기 쉬운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라도 오늘 기준으로 예산안 통과가 실패하고 22일까지 만약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만 이 가운데 안에서 개인적인 예상을 좀 전달을 하자면, 사실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게 있죠. 뭡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을 일단 맨 처음에 던져놓고, 관세 60% 부과 이런 거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뭐 부채한도 상한선 2년간 유예 안 돼? 1년만 할까? 그 대신에 니네 3개월간 돈 조금 더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의 달인이 솔직히 트럼프란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마 트럼프도 저게 곧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2일에 셧다운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 안에서 셧다운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아마 좀 움츠릴 수밖에 없고, 아마 22일이 되기 이전에는 내일만 어떻게든 잘 넘기면 되긴 하는데, 아마 오늘 기준으로 나올 민주당의 대답은 셧다운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대한 상원에 대한 표결은 뭐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추가적으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이나 커뮤니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바로 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맨 처음에는 예산안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트럼프가 와서 이거를 깽판을 쳤고, 여기에 대해서 협상 내용으로 나 무제한적으로 돈 쓸 수 있게 해줘, 2년간 쓸 수 있게 해줘라고 예산안에 넣어놓은 상황이고, 요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명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이렇다 보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셧다운 문제가 올라오게 되고 불확실성으로 주가에는 하방 압력을 넣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